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내용도 알차지 못하다, 이런 이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한 두 분만 모셔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새로운 정보를 오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실 분은 우리 이희문 북한 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이희문 여사님은 미국 교포십니다. 미국에 계시다가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걸을 다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애국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히 이 광주에 가서 광주의 5.18 진실을 알리고 안정권 이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희문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가 와갖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미세먼지를 깨끗이 씻어가고 이렇게 맑은 날씨가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가 재건국된 게 몇 년도입니까? 대한민국 재건국된 게 몇 년이죠? 1948년 8월 15일입니다. 해방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로부터 3년 후에 전세계 유엔에서 합법적인 한반도의 국가로 인정을 받은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악한 괴계가 지금 대한민국에 돌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오히려 희석하고 1919년 임시정부를 부각시켜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왜 문재인 정권이 1919년에 독립정신에 그렇게 신경을 써서 1919년을 그렇게 강조를 할까? 여러분 조금만 깊이 들어가시면은 1919년 임시정부를 할 때 그때부터 공산당 세력이 우리 임시정부 내에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로부터 코민테른으로부터 돈을 분자금을 받아서 그때 활용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때부터 공산당으로 시작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지금 100주년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번에 우리 트럼프 형님이 너 100주년 행사 그만두고 미국에 기어들어와.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에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맘대로 할 줄 알았는데 북한의 외무상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운전자가 아니라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다. 이제는 북한에도 폐기 처분당하고 시진핑한테도 폐기 처분당하고 조금 여기서 더 나가면 미국에게도 폐기 처분당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문재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노는가 하면은 4월 11일이 지금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해서 뭐 기념일로 선포하겠다 수작질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에서 너 요번에 그 수작질 그만두고 겨들어와. 날짜를 옵션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정상회담을 가는데 1박 2일 동안의 정상회담이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에 없습니다. 근데 딱 다른 날짜를 정한 게 아니라 4월 11일 날짜를 딱 정했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날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난리 치려고 지금 해갖고 우리 보수 측에서는 그날 맞불 행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이낙연 총리한테 맡기고
기어들어가서 조인트 까질지 뭐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북한을 속이려고 하지만 미국이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미국에서는 다 보고 있어요. 요즘 인공위성은 과거에는 뭐 1피트인데 지금은 1인치 단위로 인공위성에서 다 찍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 첩보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10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빨갱이 독립 건국 정부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몰아가면서 북한하고 혁명화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산됐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통쾌한지 제가 SNS로 이걸 날렸습니다. 트럼프 형님한테 한 방 먹었죠. 오늘 사회자께서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두 분께서 동일하게 문재인은 북한의 대변인이다.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 언론에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느냐, 외국 언론에서 그런 비판을 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비판을 받지 말도록 해달라. 근데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그거 갖고 야단 법석을 치잖아요. 자기네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외국 언론에서 말한 걸 갖다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북한의 대변인이라 하는 말도 정확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 양반이 선거 유세 때 뭐라고 우리에게 공약을 했습니까? 자기는 과거 정권 때 완성을 하지 못한 연방제 통일을 자기는 집권하면 완성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겠다 하는 것은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혁명 동지가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북한의 혁명 동지예요. 이 사람이 말한 발언을 보세요. 베트남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십만 명, 30만 명이 넘는 한국의 군인과 노무자들이 갔는데 월남이 패망하는 걸 보고 희열을 느꼈다. 당신의 조국은 어디길래 월남이 패망하는 거 보고 희열을 느껴요. 여기도 월남 참전 동지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월남전에 참전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러면 주적 아닙니까? 이번엔 캄보디아 가서 또 한술 더 뜨더라고요. 여러분,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으로 킬링필드 수백만을 죽인 공산 독재 정권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대표에게 캄보디아의 그 혁명의 정신,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달라. 이거 말뜻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혁명을 해서 캄보디아처럼 우리 같은 사람 수백만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인가? 뭘 배우겠다는 얘기인가? 아니, 캄보디아부터 당신이 그렇게 추정하는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 국가정책으로 채택을 하고 수십만의 사람이 대한민국 와서 대한민국을 배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게 없어서 캄보디아에 가서 뭘 배웁니까? 이 사람은 사상이 우리나라 수천 년 역사에 존경할 만한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기만 하지만 일본은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책을 쓴 게 38권이에요. 우리는 일본 장수에 대해서 책 쓴 게 2권입니다. 그 정도로 이순신 장군의 충성심과 그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을 일본 사람도 존중을 해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배울 위인이 얼마나 많은데, 이 문재인이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상이나 행동 모든 것의 중심이 신영복, 이영희, 누굽니까? 전향도 하지 않은 속까지 빨간 빨갱이 아닙니까? 아니, 존경할 사람이 이영희, 신영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엔 북한밖에 없는 것이죠. 빨갱이다! 여러분, 지금 한미동맹이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거 이 양반의 주군인 노무현 정부 때 우리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어떤 말이 돌았느냐? 너무나 반미운동을 하고 그때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끌어내리겠다 했더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막 저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반미 감정이 심하냐 해서 아니다. 10%도 안 된다. 아직까지 다수는 한미동맹 영원히 가야서 된다고 생각하고 짐승도 자기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미국이 5만여 명에 달하는 그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지켜준 자유, freedom is not free. 바로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우리가 미국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없다 했더니 우리 형님이 제 고향인 강원도 철원 평강 김화 철의 삼각지 전투에서 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했더니 저를 껴안고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뤄낸 한미동맹인데 지금 한미동맹 노무현 때 한미동맹은 관짝에 들어갔다. 그리고 못질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 정권을 이루는 동안에 한미동맹이 얼마나 견고해졌어요. 두 대통령이 갈 때는요, 과거에 Who is this guy? 노무현이 갔을 때는 미국 대통령이 이치 누구야 이치 누구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는 My friend라고 했어요. 한미동맹이 이렇게 견고해졌는데 지난 1, 2년 사이에 한미동맹이 또다시 관짝 안에 들어가서 지금 폐기 처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된 지 6개월 만에 한미동맹 국방안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17년 12월 8일에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붙잡아 놓고 이 양반이 3가지 약속을 했어요. 나는 집권하는 동안에 한미동맹을 더욱더 견고히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힘의로 북한을 평화로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책임국방을 실현하겠다. 속된 말로 개뿔 아닙니까? 무슨 한미동맹을 철저히 해요. 한미동맹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미국이 지금 한국을 믿지 못하느냐. 지금 문재인 그 밑에 있는 비서실장이 미국 모르게 또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은 말로는 한반도 비핵화라 하지만은 그들은 비핵화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미 한국하고 회담을 3번씩 하고 미국하고 2번 했지만은 그들은 비핵화가 아니라 그 사이에 영변뿐만이 아니라 하갑, 강선, 평산, 풍계리, 핵무기 플루토늄 계속해서 더 많이 생산하고 있고 20여 곳의 미사일 기지를 비밀리에 계속 운행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란 게 발명이 됐는데도 그것을 자기도 다 알고 있으면서 북한은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나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신뢰한다. 혼자 신뢰한대요. 혼자. 세상이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워킹그룹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워킹그룹이라 한 것은 사실상 한국이 국방안보 분야의 대북제재를 지키지 않으니까 더 이상 너희 마음대로 하지 않고 너희의 국방안보 분야에 내정 간섭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주권국가에서 이걸 허락하는 게 치욕스럽지만은 한국의 국방안보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번에 UN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북한을 다시 대북제재하면서 유엔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대북제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북한을 도와주는 개인과 회사와 국가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유엔 대북제재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 어떤 신문에 기사를 냈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작자가 올라가서 대북 수입 금지 품목이 된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는 사진을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거기 나는 게 좀 창피했던지 내 얼굴 나는 그 사진만은 빼달려 하고 유엔에 지금
애걸복걸을 했는데 유엔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고 김정은과 둘이서 카퍼레이드 하는 장면을 그대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당신 자신이 대북 제재를 속이고 계속해서 북한 도와주고 있는 거, 석탄, 금전적으로 얼마나 많은 대북 제재를 속이는 거. 나중에 독일 회사에 어떻게 그게 들어가게 됐냐 했더니 독일 회사에서 넌지시 하는 말이 남쪽에 있는 친구가 선물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김정은의 친구는 여러분입니까 접니까? 남쪽에 있는 김정은의 친구가 누구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북방을 해체하고 있는데 미국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대북 제재 참을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워킹그룹을 형성해서 일일이 우리한테 허가받으면서 북한 지원하라, 군사문제 합의해라 했습니다. 요번에 그거보다 더한 것은 회사들을 통해서 야금야금 도와주니까 그 증거를 다 갖고 있고 이제는 우리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까 대북 제재를 어기는 그 회사를 일일이 간섭하겠다 해갖고 대북제재 특별조사관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한국은 볼장 다 본 겁니다. 미국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김정은의 운명은 물론 대한민국 문재인의 운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사람 사는 세상 만들겠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33년 사는 미국은 지금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 10년째 7불 50센트 7,500원 8,000원이 안 돼요. 근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8,450원으로 올리면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이게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광주에서도 제가 문재인 퇴진 집회를 하러 가서 금남로, 충장로 다 돌아다녀 봤더니 이건 소상공인이 다 죽어가게 생긴 거예요.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더니 소상공인 전국에 600만, 700만 다 죽이고 작년에 소상공인이 참다 못해서 수만 사람들이 막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일자리 창출 정치라고 하겠습니까? 50조를 써서 5,000명을 만들어내질 않나.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정부는 소정부 자꾸만 다운사이즈 줄여갑니다. 근데 이 양반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3억 2,600만 되는 미국의 공무원 숫자보다 1억 2,600만 되는 일본의 공무원 숫자보다 일본은 31만 명, 미국 80만 명, 근데 우리나라는 100만 명, 80만 명을 또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일거리가 있어서 그 젊은이들이 그 월급을 받는 데면 모르는데 이제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 돼서 점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를 야금야금 파괴시키는 목적이 과연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양반이 5년 동안에 한국의 북방 다 파괴하고 한국의 경제력을 북한하고 똑같은 수준을 이루어서 그때쯤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주 사태, 그 가운데 지금 다른 건 너무 핫 이슈가 돼서 유공자 한 가지만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7조 원 불법 대출 그 사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핵폭탄이에요. 오늘 제가 여길 내려온다고 하니까 광주 사태에 직접 참전했던 전남매일신문 김동문 기자, 나주에서 그 무장폭도들이 광주 시내로 들어오려 하는 1200명의 무장폭도를 총을 들고 몸으로 막았던, 지금도 유공자가 되지 않으면서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하니까 5.18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테러를 당하고 있는 김동문 기자가, 이 목사님, 우리 부산에 가면 이 5.18 유공자 그 악한 세력의 진실을 반드시 말해 주십시오 하면서 저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기하고 같이 일을 하던 신문사에 동료가 있는데 박항이라 하는 사람이
군 경찰청에 출입하면서 개인이 입수할 수 없는 5만 분의 1 지도를 도입해갖고 그거를 무장 세력들에게 그거를 내준 것 때문에 잘렸어요. 그때 검찰에 그게 걸려 들어가고 잘렸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없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그럼 뭘 했느냐 했더니 한겨레 신문에 집필이 돼갖고 돈벌이 잘하고 사는데, 이 김동문 기자는 그때부터 5.18의 진실을 알리면서 37, 8세에 목이 딸려나서 지금까지 직업을 갖지 못하고 70대까지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농사꾼이었던 여기 부산 저축은행 2대 회장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2대 회장 박화강 씨의 동생. 예, 그때 부산 저축은행에 광주 제1고 사람들이 과장 이상의 모든 직급을 다 차지했어요. 아니, 광주 시내도 아니고 어떻게 부산 시내의 모든 일자리를 광주 1고 출신이 다 잡습니까? 거기서 그런 직거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박화강의 동생인 해동건설이라 하는 회사를 갑자기 만들어갖고 영혼합 화합이라 하면서 부산을 완전히 먹고, 여기서 생긴 돈이 어디 갔겠습니까? 그 비자금이 어디 갔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5.18 유공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5,000명 갖고 떠드는데 5,000명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은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면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거기서 죽은 166명, 계엄군이 쏜 총알에 죽은 사람보다 누가 쐈는지도 모르는데 맞아 죽은 사람들이 7, 80%예요. 이것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관여돼 갖고 5.18 유공자, 여러분 6.25 유공자의 13만 명인데 그 중에 87%가 지금 국빈자로 살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부상을 당하고 유광자가 됐는데, 또 그들은 전쟁에 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민주화 산업화에 역분이 됐는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국빈자가 돼서 있는데, 아니 5.18 유공자 몇천 명도 모자라서 수만 명이 가산점을 받고 그 자손 대대로 아무리 공부해도 그 사람들이 주요 자리를 다 독식하고 우리 낸 세금을 다 독식해낸다면 이게 사는 나라입니까? 이게 당신이 만드는 살만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거를 하지만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이제는 기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소망이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해방시켰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건국했고 6.25 때 지켜줬듯이 하나님이 김정은과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저는 거기에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은 지난번 태극기 세력에 이런 세력이 정치와 조직화가 돼서 오늘 사회자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조직을 향해서 말씀하셨듯이 80~90%는 물갈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김경수 사건으로 지금 이것만 한 가지 가지고도 국정농단으로 충분히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자료가 넘치는데 113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오늘 하시듯이 교육이 되고 조직화가 되고 대거 국회로 들어가서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가의 주인이 돼서 국방을 지키고 안보 일자리를 지키고 교육을 하고 역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국가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일에 한 번씩 와서 태극기 흔드는 것에 그저 만족하지 마시고 열심히 교육 받으시고 조직화가 돼서 여러분들 사이에 국회의원 내세우세요. 이제 더 이상 기존 정치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태극기 애국 시민들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